자, 오늘은 맞는 문제풀이 전개도라고 제가 명명한 건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23개의 코드로 모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 물리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23개의 코드라는 것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의 덩어리 전체를 코드화 시켜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전체가 아니라 단원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단원 안에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한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덩어리 전체를 코드화 시켜 놓았던 거죠. 그래서 전체 23개의 코드를 분류를 다 했고 그 속에 이론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삼아서 기출문제 전체를 이 코드 가지고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봤더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학만 하더라도 7개죠. 강체 유체가 별도고요. 그 다음에 힘, 운동, 그 다음에 원운동, 단진동, 그 다음에 충돌, 운동량, 에너지. 뭐 개념 덩어리하고 똑같습니다. 힘과 운동, 운동량, 에너지. 거기다가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동이라는 걸 별도로 두고 강체 유체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덩어리만 제대로 알면 한 문제는 무조건 푼다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론 설명할 때처럼 막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딱 요 길대로만 가면 요것을 체크하고 요것만 점검해내서 여기다 적용하면은 문제가 풀려. 보통 이제 그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수능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그 방법을 여기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능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다른 코드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거고 우선 요 정도까지만 해도 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기출문제와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넘어갈 때는 이 코드 분류로 제가 전개를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역학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역학에서는 또 운동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 코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쭉 풀어나가면 이 코드로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문제를 푸는 테크닉 그리고 패턴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통 학원가에서는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이론을 쭉 설명해 왔고 이론들의 마인드맵임 조감도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금방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적응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서야 이걸 내놓습니다. 이론 다 하신 분들이 문제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걸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화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코드 23개로 분류됐다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그 과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코드라는 게 개념, 한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 덩어리라고 제가 얘기했다면 그 코드를 명확히 아는 게 이론 공부입니다. 그럼 그 코드들을 해체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일 겁니다. 그러면 코드를 문제 안에서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 보통은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서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여기는 이런 코드들이 쓰였네라고 인지하는 것. 문제에서 그걸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그 편집이 되어 있는 결과만 공부를 평상시 하는 거죠. 왜요? 네. 좋은 교재나 혹은 좋은 선생님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요라고 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민을 안 하고 주어진 걸 그냥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푼데 쫄쫄쫄쫄쫄 전개하다 보면 답이 나온 거죠. 오, 신기해, 답이 나와.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코드로 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서요? 코드 추출 단계를 알아야 되죠.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외울 게 아니라 이론을 알고 나면 문제 안에 있는 힌트들, 문장이나 그림을 보고 단어를 보고 이 코드가 들었네 라고 하면서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해부대에 보면 추출 단계가 그림 밑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추출과 관련되어 있는 걸 가지치기를 쭉 해서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다 불러옵니다. 코드를 전개해 보는 거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얘기가 뭔지. 그러면 그게 코드가 전개되면서 여러 개의 코드 추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합집산을 하게 되겠죠. 이게 추론 과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는 그냥 한 단계에서 끝날 거고 조금 더 복잡하면 두세 단계, 많이 복잡하면 대여섯 단계까지 가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저는 이 코드 전개 단계 가지고 상중하로 분류를 했습니다. 코드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상중하도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총 3단계, 3단계, 9단계로 전체를 분류를 했는데 여튼 코드 추출을 해놓고 전개, 이거는 자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죠. 이 논리적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 제대로 해놓으면 문제 당연히 잘 풀려야 됩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이론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개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질문을 보고 답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코드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론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그 전개를 배운 건데 앞에서 어떻게 이 전개를 생각해낼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대입할 건지 전개와 추출과 연결까지 확장을 해서 붙여넣어 보면 됩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문제 보면서 가고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능력을 갖추면 모든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물리와 수학은 굉장히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라키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몇 가지만 딱 체크해내면 나머지는 다 비슷한 분류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까지 인지를 하시고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맞는 문제풀이 전개도 시작하겠습니다. 맞는 문제풀이 전개도는 23개의 코드로 제가 분류를 했다라고 했죠.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위에 있는 코드를 보면 제일 첫 줄에는 5개의 단원을 표시했습니다. 역학, 픽업파동, 전자기, 연력학, 현대물리. 그럼 역학 안에는 총 7개의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볼까요? 당연히 운동에 대한 거. 그죠? 운동이나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나온다면 이 코드를 쓰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힘의 디테일, 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 다음 운동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아주 어려운 문제, 원운동, 주기운동, 단지운동에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당연히 역학은 이 각각이 아니라 복합적인 게 나올 텐데 충돌, 운동량과 관련된 게 하나가 나오고 에너지와 관련된 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은 앞에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합쳐져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 독자적인 게 나올 수가 있죠. 이 에너지라는 부분이 역학 전체 개념을 다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복합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강체, 유체 하나씩 보이죠? 자, 그러면은 역학이 7개의 코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역학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개념들이 얽혀서 나온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빛값파동으로 가면 이것도 제가 나누어 봐도 최대한 그 합쳐서 이게 전개를 해봤는데도 6개 이하로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성질과 관련된 게 3개, 그 다음에 응용과 관련된 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반사굴절 전반사 분산, 빛의 라인을 따라가다가 나오는 고전 광학이죠. 뉴턴 시대에 나왔던 것. 그 다음에 회절과 간섭, 빛이 파동이어야만 설명되는 현상. 1800년대 넘어가서야 등장하는 그 개념들 2개가 나뉩니다. 완전히 다른 설명체계니까요. 그리고 잘 안 나오지만 굉장히 특이한 평광, 횡파일 때 나타나는 파동 중에서도 횡파일 때 나타나는 평광. 그 다음 응용을 가면 반사, 굴절, 전반사, 분산에 해당하는 거에 응용, 거울 렌즈. 그 다음에 빛이 아니라 소리에 대한 얘기, 정상파, 악기, 수면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안 변했던 진동수가 변하는 케이스, 이게 도플러. 이렇게 해서 빛과 파동은 총 6개의 코드고 전부 다 독립적인 겁니다. 그냥 각각 다른 설정에서 다른 식으로 빛과 파동을 이해했고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전자기가 더 간단해죠. 또 전자기는 총 4개인데 가장 기본되는 전기 파트에서의 개념과 관련된 거, 정전기. 그다음에 얘들이 회로에 들어가서 작동할 때 직류회로. 그 다음에 교류회로로 가기 전까지 자기장 자체에 대한 얘기. 전기장 따로, 자기장 따로 됐다가 이제 회로로 넘어갔는데 직류회로 말고 교류회로로 넘어가는 거. 기본적으로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맥스웰 방식. 이게 전체 분산돼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연력학은 기본적으로 또 3개 전개되는 개념이 있는데 기본 개념은 조감도에서는 기본 개념 쭉 4가지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수준에서 연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으로 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코드 전개는 다른 건 다 화학에 있으니까요. 물리에서만 있는 거 보면은 에너지로 열을 해석해서 그것들이 전달되는 과정, 전도 대류 복사와 관련된 거,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물리적 변화, 열을 받았을 때 일어난 물리적 변화, 팽창이죠. 그러니까 팽창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일어났는데 그와 관련된 건 하나, 나머지 전부 다 화학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화학에서 왔지만 또 물리적인 개념하고 연결되는 개념이 연력학 법칙이죠. 그래서 뭐 화학에서는 0법칙, 3법칙도 하는데 그런 거 빼고 가장 기본된 1법칙, 2법칙, 그리고 기체 변수,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개념. 그래서 대부분의 인력학은 이 3개의 코드로 물리 문제는 다 풀린다. 현대물리 넘어가면 당연히 빛에 대한 성질과 그 다음에
원작 구조에 대한 성질, 이 두 가지가 양대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이중성, 원작 구조,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가끔 등장하는 방사선, 그 다음에 방사선 붕괴, 뭐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뭐 사이드로 그 뭐 코드라고 하기도 뭐한 개념 하나죠.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능 문제풀이 전개도에 대한 전체 구조를 한번 봤고요. 코드 23개라고 하는 것. 그럼 단원별로 우리가 이론을 쭉 받고 조감도를 가지고 단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면 문제풀이에 딱 넘어갔을 때 손에 쥐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것들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아, 항상 하다가 뭔가 미진해요. 라는 거는 이 코드가 완결이 안 돼서 못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코드 중심으로 가야 되고 실전은 다 코드로 간다라는 겁니다. 대략 보이죠? 네. 자, 이제는 좀 더 그 코드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어가 봅시다.